궁금한 게 이 북한 사람들에게 겨울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계절 중에 제일 무서운 계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뗄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이게 아무래도 겨울인 진짜 엄청 지옥이거든요, 북한에서. 아, 춥고 배고프군요. 그렇죠. 네,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우리 한나 씨가 기억하시는 겨울은 어때요? 네, 북한의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보면 돼요. 추운데, 제일 추운 게, 이 전기불도 없지, 뗄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예. 배고프니까 더 춥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죽음의 계절. 네. 여기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 들어갔구나. 있군요. 예. 아니 그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어떤 거? 제가 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 계셨는데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나무를 많이 하러 가신대요. 봄에는 나무가 젖어서 그걸 해올 수가 없대요. 도끼질하기도 힘들고 해서 겨울에 보통 가는데 산을 넘고 넘었고 해서 4시간을 간대요. 4시간을 가서 그것도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라 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해가니까. 예, 메고 와서 다시 가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갈 수가 없어서 또 그걸로 떼고. 예. 아이고야, 저 그래서 북한에 보면 허허벌판이거든요. 이렇게 중국에서 북한을 딱 봤는데 붉은 제가 세상에 중국 딱 붉은 넘어가서 예. 북한을 봤는데 이게 완전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가 다시 자라야 되는데 썰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싹이 나서 자라야 되는데 북한에 나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뿌리까지 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뿌리도 마지막에 다 파서 그래서 떼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 해상 같은 거는 지금 영하 사실 이게 40도면 정말 사실인 게 넘어가니까 뗄감이 없네. 저도 이제 기상공단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갔는데 진짜 파주까지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다가 이제 북한 이게 넘어가자마자 다 허허벌판, 진짜. 민둥산. 산이 나무가 없고. 정말 신기하게 너무 신기한 게 다 기가 허허벌판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네요. 이게 예. 그럼 궁금한 건 이제 미소 씨가 기억하는 겨울은 어때요? 당연하게 뭐 추웠던 다양한 이런 기억들도 있지만 저는 북한에 겨울하게 되면 북한이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눈이 온 날에는 무조건 학생들이 가서 동상이라든지 혁명사적지 이런 주요 사적들 눈 청소해야 돼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산만한 애들이 삽을 쥐고 가서 이게 눈을 다 치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오면 엄마들이 깨워요. 빨리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동상 가서 눈 치라고. 장갑도 없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겨울 하게 되면 그 눈 치는 게 너무 싫었던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씨 어렸을 때 어린이들 가서 치운다고요? 네, 저희 같은 학생들이 몇 살 때? 그러니까 그 소년단에 가입을 해서부터 그러니까 그 9살, 10살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동네 꼬맹이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삽이 키가 더 커요. 네, 삽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서 눈 청소를 하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사실 이런 얘기는 학교에 가서 저희는 또 학교 군인들이 마당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 나 눈치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 군인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장비가 있고, 다 있고, 밥을 근데도 든든히 먹고 나서 눈을 그래도 치는데 진짜로 막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고. 저희는 눈이 소년단이. 온 날에는 그냥 눈 뜨자마자 동상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 예, 근데 그런데 또 한 번씩이라도 안 참가하잖아요. 그럼 또 북한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싫어서라도 그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랬군요. 그럼 우리 미소 씨보다 한두 살 많은 우리 영아 씨의 기억은 어때요? 저희 동네는 수도가 없어요. 이렇게 시내 산 분들은 수도 없다고 물 길어 먹는다면은 갖고 우리 신랑이 저보고 키 난쟁이라고 뭐 이러면은 물동이 많이 해서 내가 키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울이면은요 이 물 길어 먹는 게 전 전쟁이에요. 저희 집 이렇게 있고 강둑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강둑 하나 건너서 물을 길러야 되거든요. 우물 다 얼어붙으니까 그걸 뭐 흐르는 물에 이제 그걸 뚫어 가는데 물동이 이고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면은 미끄러지잖아. 이게 물이 철렁 한 번에 좀 많이 기르려고 물을 꼬득 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건부터 시작해 다 젖어요. 아무리 내가 얌전히 걸어도. 얼마나 추워. 그럼 이 손이 다 젖고 뭐 수건 이렇게 다 하고 입김에 다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겨울 되면 이 올겨울에는 물을 또 어떻게 길어 먹지? 제가 또 맞다리다 보니까 물 기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겨울이 그래서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고생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추위 때문에 힘든 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키워드도 보면 주 선생님이 보통 보면 여기 자동, 냉동, 다 막 이제 이런 거 동사, 그러게요. 추위와 사투 막 다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북한이 겨울에는 추위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우리 지방도 그렇고 평양이 특히 더 정말 힘든 게 평양은 겨울 하면 준엄한 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반 아파트들이
평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거리, 광복거리, 문수거리, 창관거리. 근데 그 아파트들이 딱 이래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런데 안쪽에 도로변 있자 안쪽은 연통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강북거리, 통일거리들은 거의 다 35평 이렇게 다 뭐 방 3개, 4개, 화장실 2개 이래요. 근데 한짝 방으로 다 모여요. 추워서. 네, 그리고 거기다 연통을 이거 뭐다 난로를 놓거든요. 난로. 그냥 난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땔감 전쟁이에요. 평양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깨나면 울바자가 없어지고 출입문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때가요? 때가지. 평양 시내 사람들은 진짜 빗줄을 이렇게 살고 해요. 맞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쪽 안쪽은 완전히 창문이 유리 없고 연통들이 뿍뿍 나와 있고 맞아요. 완전히 평양 사람들은 없고. 냉동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자 또 여기는 물길로 뭐 언덕을 2개 넘어서라도 간다죠. 평양은 물 어디 있어요. 또 두만강, 압록강 연선지대들은 모두 다 두만강에 가서 압록강 가서 물을 길어와요. 평양시는 인민밤마다 물차들이 와요. 그리고 한 세대당 10kg짜리 그 빵깡통이 있어, 물통. 그걸 따다다다 그 이름 다 써붙여요. 몇 층 몇 호. 그러면 그걸 하나씩 딱딱 물 공급해줘요. 아니, 그러면 성 교수님 궁금한 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옛날 북한은 좀 얘기 좋아지지 지금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고일라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 진짜 똑같아요? 안 돼요. 주선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양시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아이고야. 방 안에 비닐 방막을 텐트처럼 나만의 텐트 치는 것처럼 네. 비닐 방막 가지고 텐트를 쳐요. 이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지금 14층, 22층까지 그냥 걸어서 가야 돼요. 아, 엘리베이터 없어요? 엘리베이터 정정인데. 진짜요? 네. 그 땔감을 들고 또 올라가야 그렇죠, 되겠네. 그렇죠. 물통 들고 올라가야 되고. 아니 원래 이게 탑층이면 좋은 층이다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 우리 펜트하우스 산다 막 이렇게 제일 좋은 네. 층이었는데 우리는 네. 우린 더 안 좋은 거네. 1층이 가장 좋네요. 14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호위국 아파트였어요. 근데도 올라가느라면 이 목에서 막 이렇게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요. 이렇게 올라가야 그것도 돼요. 나라에 정해준 그 집을 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 뭐냐면 사실 그 지금 북한과 남한 그 영화처럼 커트를 나눠서 이렇게 비교하자면 한국의 13층은요. 저도 그랬었지만 운동하겠다고 한번 13층 걸어 올라가 볼까? 뭐 그러거든요. 네. 운동 삼아. 근데 여기는 지금 막 뭘 지고 일상. 이고 추워 죽겠는데 막 이래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층이 더 비싸요, 북한은. 아, 그래서. 낮은 층. 네, 네, 네. 반대겠지. 네. 진짜 41년생 저희 아버지 얘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보다 더한 거 더한 아니에요. 얘기를 네. 듣고 더 있는데 하나도 했지. 그럼요. 아니에요. 그래도 궁금한 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모름지기 이제 적응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떻게든 살게 돼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만의 어떤 그 견뎌내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례되는데 예, 여쭤볼게요. 개개인이 일단은 추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생존 그 방식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이게 나를 지켜야 된다는 보호 능력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의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나가보면 학교도 그렇고 공장이라든지 보면 난로가 있어요. 근데 그 난로 옆에다가 딱 손에 딱 질만한 돌들 갖다가 여러 개 딱 옆에 놔서 너무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되면 그거를 수건에 사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면 여기 핫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머니에다 넣게 되면 손도 따뜻하고 그 주머니 안에 온기가 오면서 안에도 몸 안도 따뜻하게 덮일 수 있어가지고 항상 주머니 내 주머니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돌이 3개, 4개씩 있어요. 다른 주머니에. 애들은 네. 다른 애들은 안 하나요? 근데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근데 그것도 아니, 약삭 가위도 발라야 아니고 돼요. 돌을 이렇게 조약돌 들고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달려 걸려. 네. 빠른 사람이 빨리 이렇게 옆에다 돌을 넣고 못 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슬그머니 싸움도 일어나겠네. 네. 아, 근데 핫팩 같은 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예. 키워드 보면 이게 물 안 마시기가 있어요. 근데 물을 왜 안 마시는지, 겨울 견디는 거랑 물 안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건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왜냐면은 겨울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가 3층이었었는데 네. 재래식 화장실을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추워요. 그 일어나기 자체가 안 되고 연필로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이 다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 한번 이제 물 마시고 화장실을 가면은 또 겨우 그래도 와서 녹인 몸 그냥 또 뻥뻥 얼어가 있고 바지 내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바지를 한 겹 입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집에 있는 바지 다 입고 와요. 아, 진짜 추우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녹화 날 영하 한 9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잠깐 앞에 걸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추운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인데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겪어봤다. 궁금합니다. 지혜 씨 어때요? 저희는 이제 백두산 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해산이라고 하면 진짜 추운 고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한국 분들도 예. 해산에서 왔다 이러면 진짜 추운 데서 왔네 이러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흔히 막 나가면 33도는 기본 찍어요. 기본으로 찍고 무슨 33도요? 영하 33도죠. 네, 말도 영하 안 돼. 33도. 네,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실 가지고 뜨개를 떠서 수건을 항상 이제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가면 이게 여기 입부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 뭐 마스크 같은 건 없죠. 이제 그 수건 가지고 맞고 다니는데 나가면 여기가 하얗게 성의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눈초리부터 눈썹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완전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기억났던 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 이제 오전에 학교 갔다가 제가 7살부터 소년회관을 다녔는데 이제 심리길인 거예요. 저희가 항상 노래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났던 거는 이제 12월 24일, 뭐 25일 이때부터는 이제 설맞이 공연 때문에 소년회관에서 12월 1일부터 이제 김정숙 이제 탄생일부터 시작해서 설맞이 공연 때문에 계속 공연을 다녀야 돼요. 기본 이제 시간이 12시 넘어야 집에 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때는 어릴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이제 얼럭굴이라고 있는데 얼럭굴 그거 딱 이제 위에 올라오면 그쪽에서 기다리곤 했었어요, 엄마가. 근데 하루는 막 영하 38도? 막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동복 입고, 북한에서 이게 동복, 이렇게, 잠바복, 이렇게 겨울 잠바복, 동복이라고 하는데, 그거 입고, 막, 그냥 걸개, 이렇게, 덕마를 신고 막 이러고 오는데, 이제 너무 추웠어요. 추웠는데 막 오다가, 그 국경 경비대라고 해서 경비대 삼촌을 한 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떨면서 오니까 본인이 이제 개털수바라고 해서 털 달린 그거를 이렇게 치워주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엄마 기다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그 얼럭굴 지나서 거기에서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서러워가지고 너무 춥고 막 이제 입도 다 얼 정도고 하니까 엄마 하면서 막 갔는데 엄마가 나를 안았는데 엄마도 찬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울면서 갔는데 엄마 울지 말라고 너 눈 다 온다고 막 이러는 거여서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눈 다 얼겠다고 막 이러면서 보통 엄마가 우리나라는 애기 울면 아유 너 울면 엄마 슬퍼 울지 마 이건데 거기는 울지 마 눈 얼어 울지 마 큰일 난다 이러면서 눈에서 눈물 나면 눈물. 지금 유치원 때 얘기인 거죠 지금? 학교 때죠. 그때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어린이가. 11살, 울지 마, 10살 얼어. 이렇게 됐었는데 엄마가 야, 다 얼겠다 울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게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엄마 주는 걸 먹고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도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나를 얼마나 떨면서 기다렸을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탈북하는 일이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못 견디니까요. 그렇죠. 예. 네. 1월, 2월 달에 가장 탈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이 얼어 있으니까 그 위를 건너서 맞아요. 탈북을 하거든요. 제일 추운 날 선택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탈북도 그냥 할 게 아니라 워낙에 추우니까 어떤 그 뭐 작전이랄까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딱히 북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여기처럼 24시간 가는 핫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옷 있는 대로 그냥 꽁꽁 싸매고 수건도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목에만 두르잖아요. 거기는 얼굴 다 눈만 내놓고 다 감아야 돼요. 그러고 저희도 그렇게 탈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기가 다 얼어갖고 물집혀서 진짜 저팔계 기가 되어 있더라고요.